자, 종목 체크, 핫한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핫한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핫한 종목, 하이브. 저는 가능하면 이제는 카카오하고 하이브를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너무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제가 뭐 엄청 그걸 많이 들고 있고 아니면 또는 뭐 제가 하이브 대주주 팬이냐 아니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예. 뭐 하이브 팬심 아니냐. 근데 맞아요. 하이브 네. 이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인 게 있었어요. 제가 하이브 BTS 팬이거든요. 네. BTS 팬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고 그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그 길이 좀 보였다고 할까요? 일단은 BTS의 버터 신곡 아시죠? 네. 바다. 네, 바다. 예. 버터. 네. 네. 되게 싫어할 거야, 아마 아미들이요. 바다라고 아미들이. 하면. 죄송합니다. 네. 버터. 예, 네, 버터. 버터. 네, 버터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정도, 요 뉴스에만. 이 정도면은 아니, 제 말은 이 정도, 이 뉴스가 사실은 이게 그런 많은 가능성들을 먹지 않았다면, 요 뉴스면 사실은 좋은 뉴스에 물량이 나와서 차익 실현으로 빠졌어야 네.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좋은 뉴스를 다 잡아먹잖아요, 오늘. 그죠? 그 훨씬 많은 이슈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4주 연속 1위가 말이 4주 연속 1위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룹 중에 우리나라 가수 네. 중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거를 너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 같고 일단은 BTS가 1위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외국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보는 하이브의 입지 저는 이 생각했어요. 오늘 하이브가 만약에 국내 증시 상장 안 하고 만약에 뉴욕 상장했다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관심을 더 갖는 밸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하이브는 이제 국내에 머무르는 기업 종목이 아닐 수도 그러면 있다라고 하이브의 생각했어요. 자회사나 관련된 회사는 네. 나스닥에 갈 수도 있죠. 그럴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하이브의 자회사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그런 것들도 그럼 계속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빌보드 4주 연속 1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상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적 면에서 올해 지금 벌써부터 7월부터 콘서트 재개하게 되면은 지정자석제 그리고 최대 5,000명까지 허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시작했고 올해 4분기부터는 오프라인 투어가 가능할 경우에 분기당 영업이익 1,000억 정도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나오면서 하이브의 실적 면에서 경고하고요. 하이브 지난주에 우리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실적표 보고 올해의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몇 % 정도 성장한 건지 한번 볼까요? 뭐 이익 기준은 엄청나죠.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이제 3분기부터 해서 이거 지난주에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 관련해서는 지난해 매출액이 8천억 원 정도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1조 2천.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2배는 아니고 거의 한 8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저는 잘 나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적 그리고 하이브는 위버스다. 위버스 아시죠? 아니죠. 위버스가 나스닥 갈 수 있다니까요. 위버스가 지금 하이브는 가기 어렵고요. 한국 상장했으니까. 그럼 위버스를 보낼까요? 아니 제가 지금 리포트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요? 네네. 가능성도 있다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뭐 본업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시면 안 되고, 네. 본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업도 중요하고, 네.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근데 지금 하이브도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이브도 뭐 지금 뭐 계속 열심히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하이브도 또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모든 종목이 다 그렇잖아요. 하이브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네.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이제 26만원대, 30만원 밑에서 사셨어야죠. 이런 종목들은. 30만원 밑이 아니죠. 저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으면 얼마야? 28만원대였었는데,
그래도 좀 볼까요? 또 흐름 보면은 제가 그때 하이브가 계속 외국인들이 그때 계속 사고 있다. 지난주에 사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예, 팔기 시작하고 오늘은 기관이 좀 샀는데 일단은 전 하이브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카카오랑 비슷한 관점에서 카카오 하이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그럴까요? 카카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 내가 민망해서 얘기 안 하는데 많이 올랐고 타이밍이 되면 또 살 타이밍이 되면 좀 조정 받으면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어제 사실 좀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르니까 어제가 살 자리였는데 그건 결과론이고 지나니까 하는 얘기고요. 어제 같은 날 흔들 때 용기를 내서 하기 쉽진 않죠. 어쨌든 그런 자리가 좀 오면 하이브도 좀 얘기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뭐 강하고요. 다음은 코롱인더스트리. 코롱인더. 네. 코롱인더도 또 리포트 좋은 게 또 나왔어요. 결국 이런 게 실적 기대감이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코롱도 제가 요즘 대세는 실적은 당연하고 친환경 또는 신사업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롱인더도 뭐 신사업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뭐 신사업이라기보다는 네.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수소 전지 소재 뭐 같은 경우 그리고 썩는 플라스틱 네. 분해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소재들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롱인더의 1분기 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0%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실적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은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실적은 괜찮다. 모든 사업 부분이 괜찮은데 여기도 또 타이어 코드가 들어있어요. 산업자재 부분에서는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부분이 있잖아요. 코롱이. 네. 코롱에서 패션 부분에서는 등산복이나 이런 거 그죠? 패션에서는 그 재활용 소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이제 브랜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이런 패션 브랜드의 고객들의 좀 그 인지도가 좋아지고 네, 착한 있잖아요. 소비하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롱인더의 패션 부분도 견고하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부분은 그리고 친환경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친환경 소재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SK종합화학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성공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전 분야 산업 전 분야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 향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환경 ESG 관련된 네.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롱인더 그렇게 많은 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막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닌데 이럴 때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롱인더스트리. 코롱인더는 코롱인더스트리의 줄임말입니다. 네. 코롱인더. 조금 요 며칠 쉬었다가요. 오늘 좀 강하게 6.8% 올라서 끝났고요. 종목 체크. 네,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오늘 강했네요. 실리콘웍스가 오늘 어느 정도 올랐죠? 실리콘웍스 5% 올랐네요. 5%. 네. 장중에 8%까지 올랐었는데요. 겹치면서. 네. 실리콘웍스는 이제 LX 그룹으로 편입이 그쵸, 되면서 사실 LX 그룹 자체가 LX 지주사가 좀 더 좋아야 실리콘웍스도 좀 더 힘을 받는데 그래도 뭐 LX와는 상관없이 실리콘웍스는 잘 가고 있네요.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계속해서 뭐 지금 3월 이후에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반등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우상향의 지난 전고점 11만 7천 원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차트를 잠깐 내릴게요. 네. 실리콘웍스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실리콘웍스가 납품하는 그 DDI,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칩.
그 DDI가 가격 인상이 된다. 가격 일정 결정됐는데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가격 인상이다. 10%씩 두 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DDI 가격 상승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될 부분이 있고요. 이 DDI는 OLED, 이제 뭐 우리 박근영 차장님 말씀하신 OLED 네. 그리고 LCD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DDI의 OLED 시장이 좋고 그러게 되면 당연히 부품 수요량 늘어날 거고 근데 DDI 가격이 지금 벌써 올해만 10%씩 두 번 올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리콘웍스 당연히 좋게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고객사가 뭐 LG 디스플레이 뭐 사실 고객사의 다변화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리콘웍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열사인 LG 계열 쪽으로 좀 편향됐던 부분이 이제 뭐 점점 이제 고객사를 좀 글로벌 고객사로 다변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출시될 경우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DDI 출하량이 또 증가하면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 실적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실리콘웍스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원래 이제 LG그룹에서 인수했잖아요. 몇 네. 년 전에.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실리콘웍스를 LG 실리콘으로 바꾸면 주가가 확 맞아요. 올라갈 거다. 그 얘기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이름 안 바꾼 이유가 있었네. LX그룹으로 떼지니까. 네. 임시주총한데 그래서 LX 세미콘으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임시주총에서 7월부터는 아마 변경 상장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리콘웍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는 LX 그룹이니까 LX 세미콘. 근데 LX 그룹사 자체가 지금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이제 워낙에 지금 이번에 분할 이후에 LX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예, 그나마 실리콘웍스가 지금 잘 어떻게 보면은 그 유지시켜주고 있는 부분인데 LG 상사도 오늘 5% 올랐거든요. LG 상사가 이제 상사 회사로서 뭐 계속 뭐 주가 흐름이 이제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상사 회사들이 그랬었는데. LG 상사도 지금 LG 상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네. 신사업이에요. 결국은 신사업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LG 상사도 사실 니켈 쪽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 할 계획이다 정도로만 있지 네. 내년 정도에 그런 우리도 신사업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LG 상사도 LX 글로벌 로 아마 사명을 바꿀 예정이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LG와 LX로 나뉜 부분에서 이제 주가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LG 상사도 참 LX로 간 거죠? LX, 네, 네. LX가 실리콘웍스 그리고 LG 상사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가지 있는데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일단 나네요. 치고. 네. 일단 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실리콘웍스와 네, 네. LG 상사였는데 실리콘웍스는 단독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지금 오히려 LX 때문에 주가가 LG 하우시스. 네. LG 하우시스. 감사합니다, 카니님. 그렇죠. 네. LG 하우시스. 예. LX 쪽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못 갔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디스카운트 있었다고 했을 때 실리콘웍스는 하반기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